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가해 교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경찰은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학교 근무 기록을 확보해 살펴보니 지난 하반기에만 8차례에 걸쳐 80일 넘게 조퇴와 병가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가해 교사가 흉기를 구입하면서 성능을 살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의 학교 근무 기록입니다. 지난해 7, 8월엔 각각 한 번씩, 9월엔 2차례 조퇴를 했고 10월 들어선 7일 하루와 10일과 11일 이틀 병가를 낸 뒤 14일부턴 56일간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병가에서 돌아온 다음 날엔 6개월의 질병 휴직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3주 만에 복직했습니다. 그러나 가해 교사는 복직한 뒤에도 방학 기간에 근무지휘의 연수 명목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학교에 출근해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 교사의 근무 기록엔 잇단 조퇴와 장기간 병가 등 이상 징후들이 기록됐지만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곧바로 복직된 겁니다. 병가를 하고 그럴 때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러진 않고 뭐 병원 가겠다 뭐 이렇게 하셔서 구두상으로 이렇게 교감 선생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특히 가해 교사는 휴직 중에도 이상 징후가 나타났으며 학교에 나온 뒤엔 휴직으로 인해 자신의 역할이 없어져 고충을 토로하며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직 중에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복직 후에 3일 후 짜증이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가 흉기를 구입할 때 점원에게 성능이 좋은지를 묻는 등 범행을 준비했던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가해 교사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계획적인 범행 여부 등을 면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고병건입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40대 가해 교사에 대한 의사 소견이 불과 3주 만에 정상 근무가 가능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검증하기 힘든 정신과 진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범행은 우울증이 아닌 사이코패스적 특성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중이던 8살 고 김하늘 양을 유인해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가해 교사. 해당 교사는 지난해 12월 초 최소 6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소견이 불과 3주 만에 다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바뀌었고 교사는 결국 곧바로 복직했습니다. 정신질환 범죄를 분석 연구하는 법정신의학 전문가들은 일반 외래 진료에서는 범죄를 예상할 만한 정밀 검사를 할 수 없는 한계를 지적합니다. 20일 후에 내가 굉장히 강하게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내 이런 소견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그럼 그 소견을 거기다 쓸 수밖에 없지. 그걸 다른 어떤 선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가해 교사의 경우 보통 자신을 해하는 우울증과도 크게 양상이 다르다며 철저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공격 행동을 계속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타인에 대한 동정심 결여 뭐 이런 부분들 공감 안 되고 뭐 이런 거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사이코패스의 특성에 더 가깝거든요. 또 우울증은 국민 10명 가운데 1명꼴로 앓고 있는 흔한 질병인 만큼 이번 범죄의 주된 원인으로 계속 비칠 경우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정신과적인 가벼운 증상을 치료하고 있는 거의 모든 대다수가 이제 낙인 효과에 의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게 되고 국가적 손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교육계에서도 단순 소견으로 복직이 이뤄져 범행이 발생된 만큼 제도적으로 검증, 예방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복직 신청을 했더라도 학교에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 유예 기간을 준다든지 정신 건강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는지를 좀 더 또 교육부에서 무리하게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추진하다 사건이 발생한 만큼 학생들의 귀가 방식 등 안전 대책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고 김하늘 양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정신건강이 악화하고 있지만 위험군 교사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정신-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2021년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낙인 찍을 경우 교사들이 정신질환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며 평소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교사에게 목숨을 잃은 고 김하늘 양의 영결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사건 발생 나흘째였던 어제도 하늘이가 다녔던 학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애도를 표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너무도 어린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된 하늘이. 하늘이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는 하늘에선 더 이상 아프지 않길 바라는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도 하늘이가 평소 좋아했던 선물들로 어린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바나나 우유랑 편지를 써서 하늘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왔어. 안타까움을 담아 한자 한자 정성껏 쓴 편지들이 학교 울타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늘아, 하늘에서도 잘 지내. 건강하고 무척 사랑해. 하늘에서 꼭 잘 지내야 해. 안녕.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누구보다 믿었던 교사에게 무참히 목숨을 잃은 하늘이. 아이들은 더는 이런 비극이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말합니다. 학교랑 집이 제일 안전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도 죽는 세상이 없는 새로 행복한 평화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선 마음껏 뛰어놀며 행복하라는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재밌게 놀고 거기선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게 잘 뛰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먼 길을 달려온 교사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익숙한 공간이고 일상적인 삶터인데 이런 곳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교사로서 그리고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좀 책임을 다 해야겠다. 하늘이의 빈소에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정치권의 조문도 이어졌습니다. 제2의 하늘이가 없도록 학교를 더 안전하게 하는 하늘이법을 만들겠다고 어린 천사 앞에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가칭 하늘이법 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법안 초안에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하거나 복직할 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심의위원회에 학생까지 참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하늘이법 초안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관련 예규를 상위법으로 제정해 강제 조항으로 만드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그동안 사실상 의사 한 명의 의견에 좌우됐던 정신질환 교사의 휴복직 결정에 동료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 교육청이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과 선을 넘는 비방글 등 악성 댓글을 자제해 주길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교육청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한 경찰과 협력해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가족에 대한 모욕성 게시물이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고 김하늘 양 유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전 도심 15층 높이 건물에서 강풍에 양철 구조물이 떨어져 차량을 덮친 사고 전해드렸죠. 문제의 구조물은 건물 옥탑에 설치된 환기시설 가림막으로 확인됐는데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행법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조영찬 기자입니다. 신호 대기 차량이 줄지어 있는 교차로, 15층 오피스텔 옥상에서 떨어진 대형 구조물이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덮쳤습니다. 안전 조치를 하느라 주변 교통은 10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어떤 구조물이 왜 떨어졌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해당 구조물은 건물 옥탑의 환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했던 비가림막. 사고 당시 초속 19m의 강풍을 견디지 못해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가림막은 건축법이나 조례에 별도의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물 관리소 측의 자체 점검에 의존할 뿐입니다. 말 그대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기가 큰 사거리여서 좀 바람이 많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철판들이 또 떨어지면은 또 사고로 이어지니까 그런 게 좀 걱정됐었습니다. 관리소 측도 바람에 비가림막이 떨어져 나갈 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자체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벽면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부착을 해놨는데 바람이 이제 워낙 세가지고 팍 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빠진 것 같더라고요. 강풍과 같은 제일 시 지자체들이 간판 같은 추락 위험 취약 시설을 미리 점검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신고 대상조차 아닐 경우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미신고 가림막 시설에 대한 전면 조사나 안전 조치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한테 이제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 계도 조치를 하고요. 고층 건물들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합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이 아쉽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최석진 부장판사가 지난해 1월 대전 대덕구청 사무실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박경호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법 위반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도 간부 공무원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도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충남 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 상대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0일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모 국장이 도의회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질책하는 과정에서 도의원 비하성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김 지사를 만나 항의했으며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지난 11일 세종시 한솔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아들이 4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현재 병원 치료 중이어서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 K리그가 내일 개막해 팀당 38경기를 치릅니다. 대전 하나시티즈는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상위권에 오를 만한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대전은 올해를 강팀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즈는 지난 시즌 내내 하위권에 맴돌며 2부 리그 강등의 위기를 겪다가 가까스로 1부 리그에 살아남았습니다. 심기일전한 대전은 지난 겨울 태국 방콕과 경남 거제에서 조직력을 다졌습니다. 특히 올 시즌을 앞두고 국가대표 공격수 주민규를 비롯해 정재희와 박규현, 하창래와 임종은 등을 영입해 전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른 팀들도 아마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목표를 이루려면 정말 저희가 원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좀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부임 2년 차를 맞이한 황선홍 감독은 경기를 주도하는 축구를 선보여 올해를 강팀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ACL이나 우승권에 도전하는 팀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그 발판이 되는 해가 올해 2025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K리그 감독들과 축구 전문가들은 대전을 올 시즌 K리그의 다크호스로 꼽습니다. 수준급 선수단을 갖춰 상위 6개 팀이 경쟁하는 상위 스플릿 진출은 물론 그 이상의 성적도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FC 서울하고요. 그다음에 울산이
우승권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전, 그다음에 제주, 전북, 포항이 파이널 A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의 개막전 상대는 지난해 코리아컵을 들어올린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대전은 최근 15년 동안 리그에서 포항을 이긴 적이 없는데 이번에야말로 징크스를 깨겠다는 각오입니다. 많은 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히 저희가 또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한편 대전과 포항 응원단은 내일 개막전에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기 위해 경기 중간에 응원을 자제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전 MBC는 대전의 개막전을 앞둔 내일 오전 11시 15분 대전 하나 시티즌의 2025 시즌을 미리 보는 특집 다큐멘터리 대전의 시대 더 비기닝을 방송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대전 중구가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인 중구통을 오는 6월 말 발행합니다. 중구통은 모바일 앱 기반의 QR코드를 활용한 방식으로 사용될 계획이며 대전 중구는 지역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활동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가맹점 가입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대전 유성을 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출연연과 우주항공청 산하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의 연구원 정년을 65살로 환원하는 내용의 과기계 처우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년 이후 연구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관련 내용을 협의 수정하는 처우 개선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연구원 정년은 65살이었지만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로 60여 살로 단축됐고 정년 직전 2년의 임금 조정 기간을 거치게 됐습니다. 대전대가 대전시와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혁신중심대학 라이즈 사업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선 지산 학연 종합 성과와 대전형 라이즈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했고 대학 측은 지역혁신중심대학으로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국 최초 대학 내 도시 첨단 산업단지인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가 산학연 혁신 허브동 1호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산학연 혁신 허브동에는 예비 창업자의 공동 입주 공간과 기업 입주 공간, 상가 등이 갖춰져 있으며 30여 개 기업이 우선 입주합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덕 연구개발 특구로 편입돼 입주 기업은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관세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품의 증빙 서류 등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원산지 검증 지원 대상이 되면 관세사의 상담 서비스와 최대 200만 원의 자문 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로 신청하면 됩니다. 금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